자, 그럼 먼저 이번 주 영향력을 미쳤었던 주요 투자 뉴스부터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가 올해 상반기에 정말 최고의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감하실 것 같은 게 시장이 변곡점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백진수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연고점도 한번 나왔고요. 네. 어떨까요? 이번 주 시장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목요일까지는 좋았는데 좋았죠. 네. 금요일이 이제 좀 많이 좀 빠졌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요. 근데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기관들이 1차적으로 이제 부클로징 하면서 그러니까 6월 달까지 수익률을 이제 실현시키기 위한 네. 이제 매도세 한 번에 이제 그 리밸런싱이 일어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시장은 일단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 저는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우리가 상승장이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유동성을 좀 체크를 해보자. 지금부터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시장에 더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제 국내 수급하고 외국 수급을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네, 수급을. 네, 국내 수급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고객 예탁금이 70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네, 2023년하고 2024년에 평균 고객 예탁금이 40조 내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네,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고치가 언제였냐? 그게 2021년에 왜 지수 3,300포인트까지 갔을 때 막 코로나 때 막 예능 프로그램에도 막 이제 주식해야 된다 막 나오고 할 때 있죠. 네. 막 전 국민이 계좌 텄다. 1,000만 계좌가 늘어났다고 할 때 그때가 77조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한 70조 원대 수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수준까지 지금 고객 예탁금이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으로 들어갈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지금 유입이 아직까지는 많이 안 되고 있으니 그 자금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서학개미들이 또 국장으로 리턴하는 물량들도 수급도 어느 정도 있겠죠.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때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봤던 주식 투자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의 신규 계좌 유입 이건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이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 그리고 네. 이제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도 자꾸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5,000포인트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주식이 간다면 그 포모 현상들이 전 국민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계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동성 피크를 찍는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유동성이 더 풍부해질 거다.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지금 70조 원이 넘어섰지만 80조, 90조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상반기 때까지 그러니까 1분기 때까지 국내 주식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팔아놨기 때문에 비중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비중을 채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한국 주식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환율도 사실은 최근에 워낙 강세 기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환차익까지 네. 같이 노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헤지 펀드나 그 대형 펀드들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주식을 매입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현금 비중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쪽에 어떤 문제만 없다면 계속해서 주식을 계속 살 거다. 그게 이제 미국 주식도 사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유동성 효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지수가 밀릴 가능성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3,050선에서 코스피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김동화 대표께 여쭤보고 싶은데 자, 뭐 지금 앞서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셨지만 여기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게 또 가장 궁금한 점 아니겠습니까? 외환시장 동향이나 수급 같이 좀 저희가 체크해볼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사실 이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증시가 많이 하락했다라는 표현들은 장중에 일단 선물지수 기준으로 한 1.5% 이상 내려가면은 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1.5%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 이상 이제 그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을 이제 많이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매번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바로미터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의 이 주식 자금 자체가 이 달러 인덱스 지표에 따라서 일단 매수를 하기도 하고 이제 매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 달러 인덱스 지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재정 적자거든요. 그래서 재정 적자 자체를 이제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지금 좀 잘 발표가 되니까 재정 적자가 좀 축소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호관세죠. 그래서 상호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다가 지금 상호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다음 주 그 7월 8일까지 이제 유예가 끝나는데 사실상 이제 축소가 되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타났지만 이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상승 그림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여준다는 얘기는 원화가 약세로 또 전환될 수 있겠고 외국인의 매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많은 급등을 보였던 그러니까 고평가 종목군들을 우리가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들을 위주로 일단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네. 이제 저는 사실 증시가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5,000포인트 시대를 맞이해서 다음 주만 조금 견디면 증시가 이제 강하게 상승 그림을 보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많은 부분들이 하락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 삼성전자를 좀 바로미터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63,000원 정도를 본다면 주당 순자산 가치가 있고 이익 가치가 있는데 주당 순자산 가치가 58,000원입니다. 근데 현재 주가가 63,000원이라는 얘기는 삼성전자가 작년도 기준으로 한 32조 원 정도의 그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이 가격 자체가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엔비디아 같은 한국 기업을 만들지 않았는데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무려 5,200조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370조 원밖에 안 되는데 이 370조 원이면 사실 나스닥에서 이름 없는 주식도 이 370억은 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노보노디스크만 해도 비만 치료제 이 노보노디스크만 해도 한 350조 원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저평가니까 아무래도 이번에 삼복 개장을 통해서 주가를 좀 올려가지고 좀 생활비도 쓰고 또 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의 수익률을 좀 높여나가자 뭐 이런 전략을 보고 있으니까 다시금 신고가 랠리는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뭐 많은 포인트들을 두 분이 다 짚어주셨는데 위쪽으로 상방의 가능성을 훨씬 더 크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일주일 만에 연고점을 경신한 국내 증시고요. 그래서 또 레벨업이 나오나 싶었는데 일단 금요일장에선 차익 실현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자, 김우영 대표께서는 어떠셨을까요? 지금 필요한 시장 분석은 어떤 시각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좀 더 시장을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미증시가 신고가 랠리를 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지금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극단적인 흐름인데 어제는 1% 뭐 상승, 오늘은 2%대 조정 구간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횡보 기간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고가권에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것은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매물 지지대를 형성해주면서 추가 상승을 위한 발판. 지금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주가들이 또 지수 영역도 다 허공에 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가 또 옵션 만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이 작업들을 지금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상승한 섹터들이 있는데 모두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테마들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정책 이슈가 대외 이슈보다 강한 영향력을 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트럼프의 감세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반응이 오전 초반 갭상승 이후에 그냥 하락으로 전환되는 흐름이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오늘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나 다음 주 이후에 더 큰 시세를 노리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의 시장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시장 자체도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지금 이제 추가 상승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젠 시장의 주요 이슈들 한번 빠르게 점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법 개정안의 통과 이슈인데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 심리가 이전부터 또 많았었죠.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강동현 대표님께서 좀 답변 주실까요?
네, 일단 3법 개정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을 줬죠.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고 이번 주에 이제 재료 소멸성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는데요. 저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국회 통과로 그 지수에 탄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이 보는 3대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을 보게 되면요. 낮은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의 불확실성 그리고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대충 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번에 일단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지배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시장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부동산에 있던 이런 많은 자금들이 이 개인 투자 자금도 주식으로 좀 들어와서 주식시장 이제 유동성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외국인 자금의 이제 유입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증시 유동성도 이제 커질 거라 생각되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국 기업의 이제 지배 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완화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좀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네네. 지난번에도 이제 증권 이제 그 전 정권에서 그 밸류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금융주하고 저PBR 관련주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제 중소형주로 이제 수급수 남매가 돌았었거든요. 이번에 상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기대감으로 대형주들이 시세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분산되고 그리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수급이 이제 중소형주로 그런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7월에는 그런 관련 종목군들에 한번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필살기를 통해서 관련된 전략 있으면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관세 이슈도 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까 궁금해지는데 백진수 대표님, 네. 전개될 양상은 좀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생각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보세요? 네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지금 미국이 이미 협상 타결할 쪽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타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제품이 10% 관세로 타결이 됐고요. 이제 자동차만 이제 10만 대까지는 이제 10%, 그 이상은 25%로 이제 뭐 쿼터 관세로 가는 네. 방식으로 체결이 됐고, 중국과 협상해가지고 중국은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협상하는 기간 동안에 24% 일단 감면해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베트남이 어제 나왔더라고요. 베트남도 원래는 46%였는데 20%로 낮춰줬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면 좀 낮춰줄 수 있는 여지는 좀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 줄 선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일단 뭐가 있냐면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를 또 우리가 수입하겠다. 그리고 미국산 농수산물 또 수입하겠다. 이런 부분들로 어느 정도 무역 불균형을 좀 해소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버리면 그러면 좀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게 전 국가 상대로 만약에 진짜 25% 관세를 다 부과를 평균적으로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제 미국 내에서 물가가 너무 많이 급등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세게 불렀다가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가 본인이 원하는 어떤 레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는, 있거든요. 네. 처음에 일부러 세게 부르는 거다. 네네.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땐 대부분 10%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랑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잘 되면 10% 아니면은 쿼터 보편 관세가 아니라 쿼터 관세로 갈 가능성이 몇 대까지는 뭐 얼마 물량 어느 정도까지는 10% 그 이상은 뭐 20%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체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상호관세 관련해서도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장 분위기가 뭐 오늘은 조정, 금요일장에서는 조정이었지만 사실 좀 기대가 많았죠. 연일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나오면 또 한쪽에서 고개를 드는 게 계속된 조정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이런 걸 많이들 지적하시죠.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일까요? 보니까 역대급으로 올랐다가는 또 떨어지는 그런 부진함이 뒤따랐었고 최근 10년간 보면 하반기에는 안 좋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자, 그렇다면 김호영 대표님. 어떨까요? 우리 올해는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반기 전반적인 예측은 어떻게 보세요? 뭐 대부분의 해외 증시는 항상 전강 후약을 나타내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는 항상 새로움이란 인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1분기 강세가 대부분 나왔는데 연초엔 기업도 이 1년 동안의 경영 로드맵을 수립을 하고요. 정부는 정책 로드맵을 수립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1분기 때 그리고 2분기 때까지 강세장이 나오는 이유인데 하반기에는 이러한 기대가 성적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서서는 기대감, 뒤에서는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좀 약화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다른 해와 달리 6월 달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다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반기를 더 기대를 하고 있는데 6월 4일 새 정부가 형성되고 허니문 랠리가 펼쳐지면서 강세장이 나왔죠. 이거는 이제 새 정부의 공약 그리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후 하반기 즉 지금부터는 이렇게 내세운 공약들이 이제 정책이 현실화되고 구체화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서 정책주 중심의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가 더 특별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올해 출범했다는 건데 1분기 상반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관세 그리고 중동 전쟁 등 때문에 아직 정책적인 성과를 이룬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본격적으로 감세한 표결 처리 등등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앞서서 백진수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 예탁 잔고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네. 상반기 때 40조 원이 지금 거의 더블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2,900포인트를 넘어설 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포모 현상이죠. 나만 뒤처졌나고 뒤따라붙는 수급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종목이 탄생하면서 수급이 붙어주면 완벽하게 3박자가 맞아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뭐 뒤이어서도 업종별 전략을 자세히 세워보긴 하겠습니다만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방원을 잠깐 여기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별 순환배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죠. 이러면서 조선, 방산, 원전에서 이제 기타 업종으로 좀 이제 매수세가 다시금 도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백진수 대표님, 기존에 주도주 보유하셨던 분들은 그럼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기존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니까 좀 쉬어갈 필요성이 느껴지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기관에서 일단 상반기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하자라는 의미의 이제 매수세가 나오면서 주도주에 약간 꺾이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의 유동성은 이제 계속 유입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못 갔던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호재성 내용이 나오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약간 키 맞추기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대안 섹터로 지금 들어갈 볼 만한 섹터로는 저는 이제 신재생 쪽하고 그다음에 네. 바이오 쪽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신재생 같은 경우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 쪽이 그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시장에서도 한번 그때 이제 그 이슈 때문에 BBB 이슈 때문에 이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제 실적 시즌이라 실적에 이제 다들 포커스를 맞출 텐데 바이오는 약간 실적에서 약간 자유로울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제 국내 바이오 업체들 중에서 이제 글로벌 어떤 스탠다드를 갖춘 기업들이 꽤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파마에 여러 차례 기술 수출을 했던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분의 전략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적인 내용들도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인지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는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